네, 안녕하십니까. 투미부동산 김재현 사장님 모시고요. 재개발 천장이 뚫린다. 한남 성수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1부에서 정말 길게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우리가 10년을 놓고 보았을 때 흔들리지 않을 투자, 재개발 재건축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파숑이 세상답사하게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재개발 지역들도 여러 지역들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서울에 있는 건 거의 다 했죠? 네, 오랜만에 네. 지역 이슈를 한번 가져와 보았어요. 아유, 좋습니다. 네. 제가 파숑이 세상답사기에서 가장 처음으로 소개한 재개발 지역이 한남 뉴타운이었고요. 아, 그렇죠. 두 번째 지역이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뭐 탑2네, 탑2. 워낙 유명한 지역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해드린 건데, 오늘은 이 한남 성수를 다시금 불러모아서 한남 성수가 정말 많이 변경이 될 예정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타이틀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재개발 천장이 뚫린다. 네. 한남 성수를 주목해라. 이렇게 얘기해드렸는데 한남 뉴타운 영상, 성수 네. 전략정비구역 영상 다 네. 있을 겁니다. 오늘은 네네. 이전과 같이 한남 뉴타운이 얼마나 좋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미래 가치가 이렇게 괜찮다, 이런 뻔한 얘기들 안 할 겁니다. 네. 오늘은 한남 성수가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분기점에 접해 들어간 게 있거든요. 분기점. 한남 성수 가격이 상대적으로 눌려 있었어요. 네네. 그럼 사람들 이상할 거예요. 아, 나 한남 성수는 좋은 거 뻔히 다 알고, 그거 비싼 것도 알고 있는데, 야, 비싼데 또 좋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중요한데?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가격대가 이제는 다시 튀어 올라갈 때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재개발 천장이 뚫린다라는 와우.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알게 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개발 가격대의 움직임들이 이제 다시금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영상 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기사입니다.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용산구청에서 2023년도 6월 22일 바로 어제자로 한남상구역 관리처분 인가 난다 라고 하면서 보도 자료가 뿌려졌었어요. 한남상구역 관리처분 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한남 뉴타운이 얼마나 좋은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거예요. 뭐 용산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각종 개발 호재 다 때려 넣은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개발 호재가 정말 많은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용산인데, 이 용산에서 여기 한강을 끼고 있는 데가 한남 뉴타운이죠.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냥 배산 임수다. 이제 뒤로는 남산, 앞에서는 한강, 그리고 재벌가 회장님들이 있는 이태원동, 한남동 일대, 뭐 나인원 한남, 한남더일, 유엔빌리지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앞에는 동부이촌동, 바로 건너편에 이제 압구정도 있고 반포도 있고, 그냥 좋은 곳이다라는 거는 뻔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근데 여기서도 한남상구역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바로 오늘자로 난 것이죠. 일단 뭐 관리처분 인가 나면은 이제 8부 동선은 넘었다. 보통 그쵸. 이런 말을 쓰죠. 네. 관리처분 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는 8부 농선을 넘은 게 맞습니다. 우리가 정비사업에서 다 끝나간다, 8부 농선 넘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 한남상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정말 험난한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아유, 최근에 또 소송도 있었고 막 상업시설하고 또 뭐 아무튼 뭐 네, 너무 많아요, 얘기거리가. 네. 정확합니다. 바로 네. 어떤 상황이냐면 2022년도 7월 달에 관리처분 총회를 했어요. 네. 이제 총회를 했다 보니까 2023년도 3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관리처분 인가를 코앞에 두고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네. 상가 소유자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어떤 소송을 걸었냐?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걸어서 그게 인용이 돼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었었는데 가처분 결정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 뭐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투미TV에서도 상세히 설명한 게 있으니까 어떤 싸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네. 시간상.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상가 소유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건데, 네. 조합이랑 상가 소유자랑 협의해가지고 잘 합의가 되면 그게 제일 베스트인데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그렇죠. 뭐 결론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갈까요? 예, 예. 법원으로 가겠죠. 음. 문제는 1심 판결만 하더라도 막 뭐 하다 보면 1년 금방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 용납 못해, 2심 갈 거야, 3심까지 갈 거야, 이래버리면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기 때문에 네. 상가 조합원들이 약간 내가 키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키를 잡을 수 있겠냐 판단해 본 게
바로 관리처분 코앞이었잖아요. 관리처분 멈춰버려야겠다. 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나고 2주 철거해야지 라고 했었다가 소송 끝낼 때까지 이게 관리처분이 안 나버리면 금융비용도 계속 나갈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 시간적인 리스크들도 다 떠안을 거고 하다 보니까 상가 조합원들이 갑이 되고 조합이 의리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 딱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조합에서는 일처리를 갖다가 빠르게 한 거죠. 네. 이 이의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이 이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얘기해드리지는 않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네. 굳이 표현하면 일부 승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총회를 멈출 정도의 그런 심각함은 없다. 그러니까 일단 관리처분 인가는 떨어주겠다라는 거죠. 추후에 이제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해당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고 관리처분 인가가 드디어 난 것입니다. 2023년도 6월 23일자로 갔다가 용산구청에서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가 떨어졌습니다. 23일자예요? 네, 오늘이네. 오늘입니다. 조금 전에 카피한 거 그거예요? 네, 바로 야. 오늘 고심은 실시간으로 지금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정말 정비사업의 8분 응선이다라고 네. 말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항이죠.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2주 철거하고 일반 분양도 하고 이제 준공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사업만 진행하면 됩니다. 그 수많은 인허가 절차들, 조합원들 간의 티격태격하는 것들 이제는 없습니다. 근데 한남뉴타운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투기거래 지구의 정비사업은 규제가 있습니다. 바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인데요. 네.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용어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제가 전매금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가 넘어가지 않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사유재산권 침해니 뭐니 저희도 영상 찍은 거는 있긴 하지만 허가가 뭐 나지 않으면 일단은 소유권 넘어가지 않아요. 네. 근데 얘는 소유권은 넘어갑니다. 근데 조합원 지위는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즉 소유권 넘어갔지만 조합원 지위가 넘어가지 않는다. 네. 입주권 분양 자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금 청산자로 청산. 전락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의문을 표하실 거예요. 아니 청산자가 될 거니 이걸 내가 왜 사? 음. 아니 감정 가격으로 청산받으려고 내가 이걸 비싸게 샀겠어? 라는 얘기를 하겠죠. 입주권이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의 존재 유의인데 잘 모르고서 거래하게 되면 큰일 난다. 사실상 거래 금지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서 한남 3구역 조합원은 아쉽게도 아니지만 네. 한남 3구역 조합원인데 급전이 필요해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팔았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오늘 인가가 떨어졌으면 어제까지 잔금 치고 등기가 넘어갔어야겠죠. 그렇죠. 급매물들이 막 쏟아진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 나면 못 판대. 급한 사람들은 싸게 막 내놓은 거죠. 한남뉴타운의 구역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여러 구역 중에서 3구역이 정말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구매물들이. 그러면 네. 한남상구역 관리처분 인가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남상구역의 박앤세일 기간이 끝났다. 다른 구역들보다 3억에서 많게는 5억씩 싼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역들이 빠지긴 빠졌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예를 대표적으로 5구역 같은 경우도 전에는 막 투자 금액만 25억씩 가져가야 되고 막 그랬었다가 네네. 몇 억 빠지긴 했어도 이게 빠진 거야 싶을 매물들이 있는데 네네. 그래도 3구역이 막 가격이 더 싼 게 있어요. 네네. 3구역이랑 5구역이랑 쌍두마차거든요. 이제 3구역은 속도가 빠르고 규모가 크고 이런 부분들이 장점, 5구역 같은 경우 속도는 좀 느리지만 네. 한강뷰라든지 그런 입지들이 장점 이런 게 있었었는데 예전에는 가격대가 비슷했는데 3구역이 막 몇 억이 싸잖아요. 3구역의 수요들이 막 다 끌어가다 보니까 5구역이 회복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3구역 박앤세일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는 다른 구역들도 올라갈 여지가 많아졌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바로 유엔사 부지죠. 평당가만 7천만 원에 11건설이 당시 2017년도에 샀거든요.
그때 당시도 막 비싸다 뭐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싼 가격에 산 거였죠. 평당가가 7천이었는데 그러니까 분양가는 1억을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죠. 기사가 슬슬 나옵니다. 고급화해서 지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기사 보다 보면 평당 1억 2천에 분양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유엔사 부지가 물론 좋은 곳이긴 한데 얘네가 평당 1억 2천에 분양하게 되면 한강변에 있는 우리는 더 좋은 거 아니야? 우리도 1억 2천 가는 거 아니야? 물론 여기는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위처럼 뭐 고급화하겠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차별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여기가 1억 2천 분양이 진짜 성공을 하게 되면 한남뉴타운 가격대는 따라가겠죠. 네.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남 3구역이 거래 절벽에 이제 딱 놓이게 되는 관리처분 인가 떨어진 부분도 있고 유엔사 부지 이슈도 있다 보니까 다른 2구역이나 4구역이나 5구역이나 다 가격대들이 줄줄이 올라갈 이유들이 있단 거죠. 네네. 2구역 같은 경우도 한강뷰를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뭐 일단은 그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고 3구역, 4구역, 5구역 한강뷰도 있잖아요. 그것도 남향으로 해당 지역들의 가격대가 높아질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한남 3구역 제일 규모가 컸습니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만 하더라도 5,800세대고요. 조합원 수만 하더라도 3,800명이나 됩니다. 얼마나 쪼갠 거야? 그렇죠. 쪼개기도 많이 했었고 사업성도 좀 떨어지는데 예. 근데 물론 이제 사업성이 꼭 그것만으로 그렇죠, 가지는 그렇죠. 않아요. 네네. 왜냐면 일반 분양을 했을 때 그만큼 비싸게 분양받느냐도 네.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입지가 네. 핵심이잖아요. 네네. 조합원 수가 많다 보니까 급매물지도 많았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가 아까 5구역이나 뭐 4구역이나 2구역이나 뭐 가격대가 3구역보다 비싸다라고 했는데 매물이 많지도 않아요. 거기서도 거래가 될 만한 매물들은 몇 개 없습니다. 3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분양가도 되게 높았어요. 시공사, 현대건설에서 DH로 가는데 이주비도 100% 주겠다, 중도금 들리면 빵빵 배우러 가겠다, 조건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사실 그런 걱정들도 없었죠. 그냥 소유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좋은데 너네들 왜 팔아? 결국 이 규정 때문에 아직도 용산구는 투기걸 지구였다 보니까 네. 이 전매금지 요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온 급매물들이 쏟아졌었던 건데 그렇죠. 이 박앤세일이 끝났던 거죠. 천장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이건 금액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자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금액 기준으로 물론 또 전세도 끼고 대출도 끼고 해야겠지만 네. 15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33평 기준으로. 언제? 불과 저번 주만 해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물어봤을 때 없었어 이런 게. 없었어요. 죄다 그때 당시엔 20억이 넘어가요.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건을 두 개를 내가 한 번 관심 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추천해줬는데 하나는 40억 가까운 거였었고 그런데 형이 이렇게 하나는 25억이었어. 그렇죠. 네. 이렇게 막 이제 뭐 올해 상반기가 장이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상구형이 네네네. 정매금지 이슈가 더 맞아요. 컸었거든요. 예. 전에는 참고로 죄다 25억 이상씩 투자 금액대에 맞아요. 들어가는 예. 매물도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매매 금액은 25억 전후로 나와요. 네. 그래도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져서 그래도 현금만 20억 넘게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근데 3구역 같은 경우는 이런 박앤세일 딱 들어갈 수 있고 25평형이다 네. 라고 하게 되면 매매 금액은 한 14에서 15억 선에 있고 뭐 그러면 대출이랑 아까 말한 전세 같은 거 끼고 하다 보면 한 9억대로 갈 수 있는 매물들도 있었어요. 수미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거 기회다 얘기했었고 거래도 많이 하고 했었었는데 네. 이런 기회가 정말 대단한 거가 딱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9억대 투자 금액대 보다 보면 뭐 예를 들어 부가인 뉴타운도 막 9억대 투자 금액, 노량진 뉴타운도 뭐 9억 투자 금액, 구역이 좀 괜찮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남상 구역이 25평형이긴 해도 예. 그래도 막 또 여기서 뭐 물론 또 대출도 껴야 됐긴 했었어도 네네. 현금이 9억 있었을 때 최상급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다 보니까 네. 고민이 됐었던 거죠. 아, 그리고 네. 흑성 뉴타운이었다. 흑성 뉴타운도 가격대가 많이 회복해서 13억 정도가 있어야지만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럼 20평대는 대출을 안 끼고서도 갈 수도 있었고 30평대는 조금 대출 뭐 돈을 좀 더 내가 끌어모으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당장 한남 뉴타운 2구역, 4구역, 5구역 가격을 더 못 올라가게 붙잡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네. 다른 재개발 지역이 올라가려 했었을 때
천장이 됐었던 거예요. 네. 한남 뉴타운 가격도 저 가격인데 너네가 더 올라갈 수 있어? 그 돈이면 내가 한남 가지라고 내오잖아요. 아, 공익적인 활동을 했네. 네. 시세 안정을 위해서 진정한 그렇죠. 애국자네요. 그렇죠. 예. 한남 3구역이 그런 재개발 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물림 현상들을 예. 초래했었었는데 한남 3구역이 이번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서 전매금지에 돌입하는 순간 네. 전반적인 재개발 가격 상승에 견인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 성수전략정비구역도 날아갈 예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구역이 다 건축심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네 개가 이제 딱 수평선에 맞췄어. 처음에는 이 구역이 좀 느렸었는데 네. 딱 맞춘 것 같아요 이제 네. 속도를. 네.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가장 메인 포인트는 바로 4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년 더 추가 연장된 것에 있어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4대 4개 지역들이 정비사업 지역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다라고 하면서 얘기했었지만, 근데 왜 연장을 했을까? 네. 해당 지역들의 개발 호재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값 올라갈 게 뻔히 보이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규제를 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역발상으로서 해당 규제 지역들은 서울시가 찍어준 곳이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영상 찍은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이렇게 있는데, 딱 보도록 하자면 압구정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딱 연장 발표하고서 얼마 안 있어서 신통기획안이 발표가 되었었죠. 네. 최고 70층까지 올릴 수 있다. 보행교도 건립하겠다. 서울숲과 연결하는 서울숲과 거. 보행하는 연결하는. 네. 뚜껑도 덮겠다. 네. 이런 얘기들 나왔었었죠. 여의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여의도 아파트도 70층까지 올릴 수 있고, 그리고서 용적률 인센티브 주겠다는 사항이 나왔어요. 여의도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 관련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해당 지역들이 쭉 이렇게 획지들이 딱 있는데, 여기서 많은 지역들이 종상향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두 다 종상향이 됐어요. 근데 네. 종상향이 기존 상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로 올라간 데가 있고, 일반 상업 지역으로 올라간 지역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상업 지역으로 올라간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네. 상한 용적률 네. 최대 800%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비 사업 중에 800% 나온 게 있나? 없죠. 없죠. 예. 물론 이 800%는 뭐 임대주택도 넣어야 될 거고 기부 체납도 해야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00까지 꽉꽉 채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네. 그래도 뭐 600이나 뭐 500이나 이 정도까지는 순조롭게 갈 수가 있는데, 네. 그것도 압도적인 사업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건 좀 대단하다. 여의도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는 이제는 보여지는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따라서 여의도 서울이나 공작 아파트, 수정 이런 데들은 상업지였기 때문에 네. 평당 가격이 원래도 비쌌어요. 맞아요. 저기는 원래 고층 나오는 거여서. 그쵸.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안은 얘네들은 포함이 안 됐어요. 왜냐? 여기는 원래 상업지역이니까. 뭐 원래 그러니까. 예. 나머지 애들이 대상으로 이번에 발표된 건데, 네.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애들 중에서 장미, 화랑, 대교, 시범 아파트 빼고 네. 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어. 얘네들은 그래도 올려는 줬습니다. 네네.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종상향을 시켜줬다. 네. 이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들이 막 바뀌고 있다. 또 2023년도 5월 25일자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도 발표가 되었어요. 이미 일반 상업지역이었었던 이런 업무지역들 있잖아요. 네. 여기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꿔주겠다. 이야. 그래서 용적률 1000%도 넘길 수도 있다. 야, 이런 그러면 안들이 나오는 진정한 이제 그 뭡니까? 뉴욕. 네. 뉴욕의 그런 고층 빌딩이 되는 초고층. 거죠. 예. 그렇죠. 100층짜리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야. 그런데 어. 이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오늘 메인 주제가 여의도가 아니죠. 예, 성수전략정비구역이죠. 얘기한 것 자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놓은 다음에 주민들 달래기용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고, 네.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 같은 경우는 몇백 페이지입니다. 맞습니다. 몇백 페이지짜리를 음. 하루아침에 준비했을까요? 하루아침에 못하죠. 그쵸. 타이핑 시간만 해도 하루가 더 걸리겠다. 그러니까 정말 예전부터 이미 네. 계획이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네. 연장해 준 이유가 네네. 사실 이런 계획안들이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연장을 한 거다라고 봐야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다음은 어딜까? 성수동이겠죠. 네. 정확하게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다 보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뭐가 발표될 건데,
2021년도 10월달 기사입니다. 보게 되면 한강변 50층의 꿈 무너지나 성수 전략정비가 하세월이다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보다 보면 50층 아파트가 될지도 불확실하다. 강변북로 지하화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용역을 발주했어요. 강변북로 지하화 관련된 용역이랑 50층에 대한 용역이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2021년도 10월달 기사였잖아요. 네. 용역 결과가 원래는 22년 12월에는 나올 예정이었었어요. 근데 안 나왔죠. 네. 왜 안 나왔을까요? 발표되면 또 올라갈까봐. 그렇겠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연장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당근 줬으니 또 뺨 때려도 되지 라고 하면 그렇죠, 기분 그렇죠. 나쁘죠. 맞습니다. 용역 결과는 이미 진작에 떴어요. 떴는데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시가. 그렇죠. 발표가 어떻게 나올 거냐? 네. 당연하겠지만 50층 나올 겁니다. 층이 높아지는 게 용적률이랑 달라요. 똑같은 용적률에서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폐율이 낮아지는 거죠. 네.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쾌적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동강 간격이 넓어지는 게 있을 거고 네. 특히 한강을 끼고 있는 애들은 한강 뷰에 대한 세대 수가 많아지겠죠. 네.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2011년도에 50층에 대해서 지정 고시가 이미 났었어요. 그렇죠.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35층 를 생기기 전에 나와서 이미 50층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계속적으로 방해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축심의 계속적으로 불허가 났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50층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죠. 왜냐? 2022년도 3월 달에 2040 도시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었었죠. 네. 그러면서 층수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양한 인면을 유도하겠다. 그리고 2023년도 3월 달에는 한강 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었죠. 그렇죠. 당연하겠지만 또 초고층 만들어 주겠다 얘기 나오고 한강변 같은 경우는 공원도 만들어서 시민들의 한강 접근성을 높여주겠다. 덕계공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거죠. 용역 결과 50층 해주게라고 나오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뭐 이제 와서 생색내는 척해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핵심이 이제 뭐가 있냐? 예전 한강 르네상스에 대한 부활이 진짜 올 수 있다. 한강 르네상스 예전 자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떤 사항이 있냐면 당시 전략정비구역들이 있었죠. 네네. 성수, 압구정, 이촌, 여의도, 합정 예. 이렇게 5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에요. 네. 다른 재개발 지역들은 뭐 한남 뉴타운이다. 한남 뉴타운 2구역, 3구역, 4구역, 구역으로 얘기하는데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네. 이게 애초에 출발이 달라요. 그때 당시 프로젝트를 한번 좀 보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한강변에 초고층을 짓고 여기 보면 이게 강변북로 지하화죠. 그럼 이 강변북로 지하화 정도는 발표돼야 주민들이 그래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봤는데 기다려본 보람이 있어 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도 네. 바로 어제예요. 2023년도 6월 22일 아주경제 우리 박세롬 기자님이 쓴 기사 단독 기사인데 성수 전략정비구역 높이 규제 완화한다. 최고 80층 아파트 가능하다. 높이 규제 완화, 강변북로 위에 공원 조성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이 공개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원래 성수동은 이미 입지가 좋았었어요. 왜 한남 성수가 탑2겠어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길다랗게 한강변을 쫙 끼고 있는 것도 있고 성수대교, 영동대교, 그래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모든 교통에 대한 호재들이 다 있죠. 2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분당선을 통해 가지고 압구정도 쉽게 갈 수 있고 걸어가도 되지 뭐. 그렇죠. 압구정에서 진짜 서울수까지 연결하는 보행교가 생기면 걸어가기로 했잖아요. 걸어갈 수도 있죠. 더군다나 성수동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어요. 서울숲역 주변 같은 경우는 초고가 초고층 아파트들이 되게 많은데 갤러리아 포레가 45층, 서울숲 트리마제가 47층, 7층.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49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가격대들이 몇십억씩 하잖아요. 여기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더 높게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상징성을 가져가겠죠. 또 영구 조망이잖아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날아간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다행히게도
원래 한남 성수 가격이 이런 장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성수가 좋아하면 성수 가고 한남이 좋아하면 한남 가고 더군다나 성수 전략정비구역 초고층 조합원들이 한강뷰를 다들 가져갈 수 있고 사업성도 아주 훌륭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 가격이 한남 뉴타운보다 5억 넘게 쌉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땡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땡큐구나. 예. 그래서 땡큐. 내가 무주택자거나 예. 아니면 1주택자인데 처분 조건부다 조건부. 라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뚫고서 매수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저 정도라고 하면은 무주택자가 돼서 갈만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또 여기 전입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뭐 실거주해야 되죠. 실거주 의무가 있죠. 애가 있다라고 하면 아 이사 가기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야, 증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증여. 그래서 애들한테 많이 사줍니다. 애들을 그쵸. 예. 이제 애가 뭐 대학생이다 혼자 살아도 되죠. 어. 야 그래서 살아. 얼마나 좋아. 야 아들아 너 저기 혼자 살래? 싫다 그럴까 우리 아들. 그쵸. 안타깝게도 성수 1지구는 네. 여전히 비싸요. 한 20억 넘게 현금이 필요한데 서울숲이 가까우니까. 예. 서울수도 가깝고 바로 옆이 트리마제고 네. 가장 대단지에 뭐 서울숲역이니 뭐 그리고 사업성도 제일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2지구부터 4지구까지는 가격대가 많이 조정돼서 33평형 가는 매물이 현재 얼마로 갈 수 있냐? 네. 한 15억대로 갈 수가 있어요. 매매 금액이. 네네. 한남 뉴타운 33평형 음. 뭐 대출 끼고 15억이라는 얘기했는데 여기는 매매 금액이 15억이에요. 어. 그럼 내가 대출을 좀 더 끼뜨겠다. 참고로 여기는 전세를 못 끼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그렇죠, 실입주를 해야 되죠. 네. 근데 대출을 끼면 뭐 그래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현금 10억 있으면 33평 가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입주권을 살 수가 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인가 떨어진 걸 뭐하러 얘기해. 네. 이미 박앤셀 찬스를 놓쳤잖아. 음. 물론 이제 뭐 이 내용의 종합을 해보면 한남 뉴타운의 다른 구역들도 이제 더 올라갈 수가 있다. 네. 이제 천장이 뚫려 나가다 보니까 다른 구역들 눌려 있었던 애들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지만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 역시도 천장 효과가 있었죠. 가격대들이 올라가려 했었더니 아까 얘기했던 거죠. 흑성 유타 13억에 살려 했더니 여기는 그냥 갈 수 있어.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보다 보니까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 대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제약 조건 때문에 쉽게 못 갔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천장이 곧 뚫린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개발 호재들이 빵 터지게 되면 가격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네네. 한남 3구역 찬스도 끝난 시점에서 성수 전략정비구역 지금이 기회다. 아까 한남 3구역 얘기할 때 도시 및 중앙정전비법 39조에 지형도 금지 규정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투기거래지구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유로 전매 금지다라는 얘기했는데 이거는 투기거래 지구 대상이잖아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네네. 이게 전매 금지도 상관이 없고 어. 무주택자다라고 하면 성수동 자체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네. 재개발 지역의 약간 아킬레스건 중 하나가 실거주 요건을 채워서 비과세 맞추기 참 어려웠었어요. 네네. 근데 이젠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네. 이제 비조정일 때 산 사람들은 비과세 받기 쉽잖아요. 네네. 가볍게 들어가서 팔아도 되고 일단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 그리고 바로 나와도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래도 2년은 거주를 해야 돼요. 네. 근데 2024년 4월 달에 뭐가 다가오냐? 네. 총선이 다가오죠.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이 죄다 보수표잖아요. 네. 과연 그때 엑스맨 짓을 할 수가 있을까? 네. 나는 마이웨이를 간다 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되면 풀어줄 것이다 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1년 있다가 풀리면 뭐 실거주 의무도 없어지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눌려 있는데 1년 뒤에 토지거래 허가구역마저 풀리게 되면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성수동도 지금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재개발 지역들이 정말 많아요. 네. 재개발만 추려도 이렇게 많은데 누구나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가고 싶죠. 네. 근데 자금이 박앤세일이에요 라고 해도 현금이 못해도 막 10억 넘게씩 필요했잖아요. 네네네. 이 돈이 어딨어 하시는 분들은 다른 구역들을 봐야 되는데 한남 성수가
딱 가격대 천장을 형성해 주다 보니까 더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돈이면 내가 어디 가지?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못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천장이 뚫릴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흑성뉴턴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흑성뉴턴 표를 가져온 거가 이대로만 끝내면 욕을 먹을까봐. 네. 흑석 좋습니다. 절대 네. 오해하지 마세요. 흑석이 서번포에 있지에 네. 뭐 9호선도 가고 네. 흑석 뉴턴만의 장점이 바로 무엇이냐 일단 속도가 다르죠. 9구역, 11구역 같으면 모두 다 관리 처분 인가나고 2주 철거 중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시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해 보면 9구역, 11구역, 13억이라는 얘기했죠? 이미 정고점은 예전에 15억도 넘었었어요. 그러면 흑석 뉴턴 역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요. 이 가격에 멈춰 있었던 게 한남 성수 가격이 그쵸. 천장 효과를 발휘해서였다. 그러니까 이 이하 지역들도 다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요약, 네. 한남 뉴턴 3구역이 박앤세일 왔었지만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서 이제 끝났다. 2구역, 4구역, 5구역 가격대들도 눌려 있었던 애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 초고층과 한강변 영구조망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안 그래도 눌려 있어 가격이 저평가돼 있었던 성수 전략정비구역 가격대가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마무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남뉴타노 성수전력 정부역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 호재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정책 방향성까지 완벽하게 다 정리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스마트 튜브 TV 구독자분들 그리고 토미부동산의 예비 또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오늘 내용 준비를 열심히 해봤어요. 1부에서는 10년을 보고 갔었을 때 네. 흔들리지 않는 투자처가 재개발 재건축이다. 2부에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과 한남뉴턴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정비사업 가격대들이 올라갈 예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옥석 가리기 그리고 될 만한 지역들 잘 찾아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입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게 많지만 이런 네. 이슈들까지 종합적으로 저는 알고 설명드린다라는 것 그리고 디테일한 정보들이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숑님 채널도 잘 시청하시면서 또 역시 투미TV 역시도 잘 와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면 양질의 콘텐츠 계속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상의 특가 1부, 2부 해주신 투미부동산 김현생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달에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